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병원에 가시면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말입니다. 고혈압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거든요. 별다른 증상도 없이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마치 도둑이 밤에 몰래 들어와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10명 중 5명은 혈압약을 드시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흔한 질병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하나씩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심장, 뇌, 콩팥. 이런 생명과 직결된 장기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높은 혈압이 계속 유지되면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해요. 마치 오래된 펌프가 더 세게 돌아야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요. 그러면 심장이 지치고 결국에는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뇌혈관에도 무리가 가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네. 손에 힘이 없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세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은 꼭 드셔야 해요.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은 증상을 조절해 주는 것이지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약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혈압 관리 비법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로만 구성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소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드시는 소금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의 거의 2배예요. 왜 이렇게 짜게 드시게 될까요? 바로 우리 음식 문화 때문이에요. 김치, 된장찌개, 젓갈류. 이런 전통 음식들이 다 짠 편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가공식품도 많이 드시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소금. 양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이에요. 에이, 라면 하나쯤이야. 하지만 거기다가 김치 몇 조각, 장조림 한 점 더하면 벌써 하루 소금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려요. 그런데 짠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말해서 몸이 물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당연히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높아지는 거죠. 마치 호스에 물을 더 세게 틀면 호스가 팽팽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지치고 딱딱해져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나? 하시겠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혈압에 악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거든요. 가끔 화가 날 때 혈압 오른다 하시잖아요. 정말 실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하시지만 적당한 운동은 혈압 관리에 정말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관도 유연해져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거든요. 네 번째는 비만이에요. 몸무게가 늘어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해서 부담이 커져요. 또 몸에 쌓인 지방이 혈관을 압박해서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요. 이제 생활 속에서 혈압이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두통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거나 뒤통수가 묵직하게 아프시면 혈압을 체크해 보세요. 물론 두통이 다 고혈압 때문은 아니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지럼증이에요. 갑자기 핑 돈다. 일어날 때 휘청거린다.
이런 증상들이 자주 있으시면 혈압을 재보시길 권해드려요. 세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에요.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헉헉하시고 가슴이 뛰신다면 이것도 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코피가 자주 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난다면 혈압이 높아서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꼭 혈압을 재보시고 지속적으로 높다면 병원에 가보시길 바라요.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생활 속 비법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소금 줄이는 방법이에요. 소금을 줄이라고? 그럼 음식이 맛이 없을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맛있게 드시면서도 소금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드시고요.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드실 때도 두부, 호박, 양파 이런 건더기들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양파, 후추, 허브류 이런 것들로 맛을 내시면 소금을 덜 써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마늘은 혈압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세 번째는 식초를 활용하는 거예요. 신맛이 짠맛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어요. 무침 요리할 때 소금 대신 식초를 조금 더 넣어보세요. 상큼하면서도 건강에 좋아요. 네 번째는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예요. 햄, 소시지, 어묵, 단무지 이런 것들에는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드세요. 다섯 번째는 외식할 때 주의하는 거예요. 국물은 조금만 주세요. 소스는 따로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이제 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하루에 바나나 한 개씩 드시면 좋아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두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토마토 주스로 드셔도 좋아요.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는 소금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에도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국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나이에 무슨 아보카도야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혈압에 좋은 과일이에요.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견과류들에는 좋은 지방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짠 견과류는 피하시고 무염 제품으로 드세요. 이제 혈압 낮추는 간단한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4, 7, 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간단해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내쉬는 거예요. 이걸 4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2, 4, 6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길게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언제 하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 해보세요. 간단한 운동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걷기예요. 걷기가 무슨 운동이야 하시겠지만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정도 주 5일만 꾸준히 걸으셔도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걷기 할 때 팁을 드리자면 처음 10분은 천천히, 중간 10분은 조금 빠르게, 마지막 10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무리 없이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심장이 튼튼해져요. 단 무릎이 안 좋으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평지 걷기만 하셔도 충분해요. 세 번째는 스트레칭이에요.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 좋아요.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네 번째는 팔 돌리기예요. 양팔을 쭉 펴고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리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역기들기나 팔씨름 같은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운동은 피하세요. 또 운동 중에 어지럼증이나 가슴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가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압이 올라가요.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걸 줄이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금연 금주예요. 이 나이에 끊기가 쉽나 하시겠지만 담배와 술은 정말 혈압에 악영향을 미쳐요. 당장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점진적으로라도 줄여나가세요. 세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몸무게 1kg만 줄여도 혈압이 1에서 2mHg 정도 내려간다고 해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로 천천히 체중을 관리하세요. 네 번째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에요. 집에서 간단히 잴 수 있는 혈압계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같은 시간에 재서 기록해 두세요. 이 기록을 병원에 가실 때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큰 도움이 돼요. 혈압 잴 때는 측정 30분 전부터는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지 마시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세요. 그리고 한 번만 재지 마시고 2~3번 재서 평균값을 구하시는 게 정확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취미 활동이에요. 독서, 원예, 그림 그리기 뭐든 좋아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두 번째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웃음이에요.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혈압도 내려가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네 번째는 명상이나 요가예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하시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명상을 통해 혈압 관리를 하고 계세요. 복잡할 것 없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 앉아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았죠?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더 받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국물 적게 드시기, 내일은 바나나 하나 드시기, 모레는 10분 걷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요즘 머리가 덜 아픈 것 같네. 계단 오르기가 전보다 수월해졌네.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처방받은 약은 꼭 챙겨 드시고 정기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들이니까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고혈압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관리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혈압관리 노하우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져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